오늘 2021년 10월 2일 오후 2시를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몇 개월 만에 이 무대에, 이 집회 무대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역법을 핑계로 국민의 건전한 집회 자유를, 헌법의 자유를 침해한 그 판결을 깨고 이제 구인 집회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허용받은 것처럼 이 안에는 구인 집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9명만 저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칠 때도 9분은 아주 씩씩하게 마치 9명이지만 9만 명이 모인 것처럼 큰 목소리로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의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며 벌써 1년 넘게 2년 가까이 돼갑니다. 벌써 법원과 법정 투쟁을 벌이며 또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입니다. 정말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진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본인의 삶과 또 모든 생활들을 뒤로 한 채 2년 가까이 벌써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최근에 대선 후보로 나오신 여러 후보들께서 부정선거의 그 확실한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토론장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말씀해 주심에 따라 이제 대한민국의 4.15 작년 총선은 정말 부정이었구나 라는 확실히 믿음을 갖는 국민들이 더 많이 생기고 계십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네이버, 다음, 구글 어디든 좋습니다. 유튜브도 좋습니다. 4.15 부정선거 한 번만 검색해 주십시오. 최근 대선 후보, 황교안 후보나 안상수 후보, 장기표 후보 등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말하며 근거들을 내놓은 확실히 법원 안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색해 주시고 민주주의에 꽂힌 우리 선거가 또 우리의 주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에 의해 먼저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에 단상에 띄워주세요. 지금 태극기를 찾고 계십니다. 앞에 단상에 있는 제가 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받아면 틀어주세요.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우리 이규 원장이 올라오셔서 함께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번 순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목숨을 잃으신 순국 열사와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곳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이곳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의 부정의 진실을 알리며 벌써 1년 5개월을 이 아스팔트 위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원래는 법원은 이 선거 재판이 들어오면 6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1년 5개월이 넘도록 120여 건이 넘는 부정선거의 진실들을 재판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로 상임 대표 민경욱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아스팔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투쟁의 선봉에 서신 민경욱 대표님을 자리에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새로운 게 많습니다. 우리 보면 이 차를 새로 빌렸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 차 전체를 빌려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대로 집회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차를 빌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영상 장치가 새로 나왔고요. 제가 특별히 이리 들어오세요. 거기 안경 쓰시고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여기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이 안에서 들어와서 찍으십시오. 예 이 안으로 예. 지난번에 바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건 잘 봤습니다. 이리 오셔서 여기서 찍으세요. 예 여기 뒤에 있는 이 영상 장치 지금 영상 장치를 우리가 작동하는 법이 아직 서툴러서 그렇지만 그게 좋고 다음에 이 마이크가 아주 좋군요. 그래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이렇게 목소리가 낭낭하게 들리니까 아주 좋습니다. 오늘 경찰 여러분들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여러분들의 이런 환대 필요 없습니다. 예, 환대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저쪽 길가에 경찰차가 10대쯤 서 있고 이 뒤쪽에 한 넉 대쯤 있었던 게 더 많아졌어요. 이제 길 건너에도 보니까 강남경찰서 소속인데 강남경찰서도 여기 서초경찰서에서 열심히 우리 탄압하는 걸 잘 보시고 지금 이제 벤치마킹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되고 우리 국민들이 민도가 깨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놔두시면은 자연히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원에서 한 명이 아니고 9명이 시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말씀은 여기 9명밖에 서 있으면 안 된다. 다 걷고 뛰고 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9명쯤은 나와서 연사로 해도 거기 그러니까 예 제가 말할 때 손대고 경찰 여러분 거기 서 있을
네. 혼자 예, 저기 잘 봐주십시오. 경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주세요.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명이 시위를 하면, 시위와 집회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찍는 사람들은 별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찍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람이고 9명밖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강원도 숲속에 들어가서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찰에 우리들이 시위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 그래도 우리가 1명에서 9명이 참석하는,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잘된 일입니다. 이제 광화문에서는 우리들이 30명까지 또 50명까지 모여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법원이 우리들에게 구인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정신에 어긋납니다. 거기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손대지 마시고, 여성 경찰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예. 그러니까 저쪽 건너에서도 또 이런 이제 폭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차치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이 국민의힘 당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경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민주당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이죠. 왜냐? 이번에 180석을 얻어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건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죄가 돌아가도록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앞장서서 자기네들이 막아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번 4.15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호루라기 소리는, 자, 호루라기 누르는 사람 좀 찍어주세요. 호루라기 누르는 경찰이 있습니다. 지금 진압하는 경찰들 다 찍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여기 호루라기 지금 누르고 있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사람이니까 그 경찰의 이름과 얼굴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해사 구국동지 화이팅! 4.15 부정선거 화이팅! 예,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지금 그 실체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에 편을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까? 예, 거기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시민을 3명의 지금 경찰관이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들을 좀 보세요. 저기 좀 에워싸고 시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장면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가로막는 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자들을 없애야 된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싸우기로 한 사람이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후보가 얘기하기를 대통령 후보를 뽑는 후보 경선을 중앙선관위가 주인인 K보팅이 관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경선위원회에 요구했어요. 중앙선관위 K보팅이 신경 쓰지 않도록, 거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선관위가 당의
선관위가 무슨 얘기를 내놓았느냐, 이런 얘기를 내놓았어요. 자, 여러분, 아니 경찰관이 지금, 경찰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유로운 시위와 집회를 지금 방해하는 겁니까? 자, 아니 지금 한 명의 연약한, 아니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는 게 무섭나? 거기 서 있는 게 무슨 죄입니까? 거기 서 있는 게 무슨 죄냐고? 그 여경 대답해 보세요. 머리 긴 여경, 노란 머리. 그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아니 여기 가만히 보니까 최병화 계장인데, 최병화 계장이 왜 거기까지 가서 난리를 피시나? 박경희 여경, 여러분들 신고하세요. 박경희 여경. 박경희 여경, 예, 그 여성 괴롭히지 마세요. 여성 괴롭히지 마세요. 거기 서 있는 거는, 여러분들 신고합시다. 거기 서 있는 거는 집회에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집회를 구경하는 거에 지나가다가 서 있을 자유도 없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경찰들의 지금 의도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저 안동대 1리에 우리 대표께서 오셔서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 번호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하여간 여러분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기 완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든가 잠깐 서서 구경할 자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백남환 장군님 화이팅! 예, 대수장에서 오셨습니다. 대수장, 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입니다. 대수장, 별들의 모임입니다. 예, 별들이, 예, 감사합니다. 예, 황교안 후보가 당 경선위원회에 중앙선관위가 여기에 관여할 수 없도록 손을 떼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선관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중앙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를 육하원칙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야, 이 미친놈들아! 야, 이 미친 것들아! 야, 이 미친 것들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육하원칙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경찰하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배춧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를 제시를 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잡아야 되느냐? 경찰과 검찰이 잡아야지. 경찰이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시비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지금 부정선거를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 압수수색도 하고 와서 수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하질 않았어요. 않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육하원칙으로 제시하라,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위 얘기를 하는 사람의 명단을 지금부터 부를 테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 강남을 지나는 우리 국민 여러분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르는 사람들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다, 선관위를 흠집내는 일을 그만둬라 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당 경선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단을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끄럽게 하는데 호루라기 불고 이러는 이 경찰들 명단하고 같이, 자, 보세요. 이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서 현재 4.15 부정선거 개입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앙선관위를 당 대선 후보 경선 관리에서 배제하고 당 선관위가 직접 여론조사 등 경선을 맡아서 하라, 이렇게 황교안 후보가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합당한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당의 반응이 지금 목불인견이에요.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당의 경선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방을 멈추라, 이렇게 황교안 후보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중앙선관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의 꼬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꼬붕, 오야붕이 일본 말이긴 하지만은 이 부하예요, 부하.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의 부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경선을 맡기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중앙선관위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무려 국민의힘 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의 꼬붕인데 이 꼬붕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국민의힘 당은 그러면 민주당의 손자 꼬붕당입니까? 명단 말씀해 주십시오. 그 명단입니다. 그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관리위원회의 최고 회장은 이준석 당대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준석. 나쁜 이름들입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경선관리위원회 이준석 당대표, 이준석. 정홍원 선관위원장, 정홍원. 한기호 사무총장, 한기호. 그다음에 지상욱, 지상욱. 서병수 전 부산시장, 서병욱. 권영세, 권영세. 성일종, 권일종. 이만희, 이만희. 박수영, 박수영. 정양섭, 정양석. 김재섭, 김재섭. 이런 사람들이 황교안 총리,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아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앙경선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정확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맡아서 하기에는 결격 사유가 크니 그 사람들은 제외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손을 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8분의 후보들 또 당원들은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욕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비공식적으로 이 경고를 한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8명의 후보에서 4명으로 후보를 좁히는 이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공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다음에 정홍원 이하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압력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비난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다음에 문자도 하고 다음에 국회의원이면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지역 사무실 전화해서 야단도 치고, 그 사람들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전화로 문자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자를 하느냐, 내가 당신들을 지난번에 뽑았는데 당신 하는 이 짓거리를 보고 참을 수가 없다, 이 당신들을 뽑지 않겠다. 다음에 그 지역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응원을 했었다, 다음번엔 그런 거 없다, 당신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장치를 마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는 당신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직접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기도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가는 이 노중에 이 길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이런 사람들,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롭고 공평하고 투명한 이 선거 제도를 그르치는 이 나쁜 사람들을 벌내려달라고 적어도 기도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현장에는 귀한 사람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 귀한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파이낸스 투데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이낸스 투데이, 이분들에 대해서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예, 그리고 여기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조선은 없습니다. 중앙도 없고 동화도 없어요. 조선, 중앙, 동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불법 선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나쁜 언론들입니다. 이제 민족 저항론지는 여기 있는 파이낸스 투데이, 또 안동 데일리 같은 사람들이 이 민족 저항론지로서 앞으로 우리들의 성원을 받아 큰 해군 구국동지, 해사 구국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산을 쓰면서 가서 손짓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 시민들이십니다. 예, 파이낸스 투데이를 비롯해 여기 주의길 TV를 비롯한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오늘의 이 시위는 이 빵빵한 스피커로, 예, 감사합니다. 빵빵한 스피커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되는 이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이 플랫폼에서, 이 차 위에서 세상 곳곳을 누비면서 부정선거가 모든 곳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여기에 계속 있으면서 이 연설을 하겠지만 또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셔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호 파이팅! 화이팅! 민경호 화이팅! 화이팅! 민경호 화이팅! 네, 우리 민경욱 대표님께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민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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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경호! 정말 저는 가끔 민경욱 대표님을 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국회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계셨을 건데 어찌하여 이 시대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런 부정선거에 휘말리게 되셨는지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분 이렇게 1년 넘게 마찬가지로 우리 아스팔트 위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함께 외쳐주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울산대의 이재봉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저 기왕에 여기 우리 마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 안에 지금 폴리스 라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9명으로 우리 맞춰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9명을 맞춰드릴 테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지나가면서 여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서는 사람들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있는 분들은 자 9명 더하기 여기 어린애는 0.5로 해서 9.5만 우리가 잡을 테니까 9.5를 맞추는 대신에 경찰 여러분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지 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9명만 듣고 세상 4,999만 9,991명은 듣지 말아라, 이런 게 이 판사가 이 집회를 허가한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정신에 맞춰서 화이팅! 네, 9명이 요 안에 9.5명 어린이까지 합쳐서 9.5명만 이 안에 있도록 우리가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은 여기 이재갑 우리
저 이 교수님, 예, 화이팅! 이 교수님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이 지나가면서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이재봉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그 3시에 그 정규모 교수 거기 계신 일원들하고 그 몇 분 교수님들 자유민주주의 선거 수호를 위한 교수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오늘 성명서 낭독이 있고요. 또 그런 그 시민단체가 새로 결성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접근으로 전면적으로 교수님들 중에서 4.15 부정선거를 전면에서 투쟁하실 분들 중심으로 3시에 성명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경찰분들이 광고를 하는데 여기 9명 좀 지켜달라고 그럽니다. 그거 좀 지켜주시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여러분들 그 대장동 비리 이재명 게이트를 보면은 그린벨트를 갖다가 공공의 땅, 그러니까 국가의 땅을 싸게 사들이고, 그리고 민간의 땅을 값싼 그러니까 시가보다 싸게 사가지고 그리고 비싸게 파는 폭리를 취한 그런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검찰개혁, 경찰개혁, 이를테면 여러가지, 언론개혁 여러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한민국의 독재국가를 완성하고 중국의 종속국가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거의 출발은 4.15 부정선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지금 같은 이재명 게이트를 갖다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신라젠, 어닝썬, 라임, 조국펀드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거나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하지 못하게, 검찰 수사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검찰은 권력의 신여뿐만이 아니라 하수인이고 권력에 의해서 부역하는 사람들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게이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투쟁운동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언론개혁은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허위보도를 막는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고 있는 거는 청와대에서부터 거짓 뉴스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그들의 하수인들은 허위 뉴스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주노총을 통해서 KBS, MBC, 언론사, 종편 모두 장악해서 언론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열람 차단권이라든지 그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에 언론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거침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부정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잘못을 하고 국민들이 4.19 같이 투쟁을 해서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는 이상 다음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사법부는 신효화됐고요, 언론기관은 어용화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권력의 핵심 세력에 의해서 요직이 전부 장악됐고, 여러분, 그리고 야당조차 장악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가 누굽니까?
지금 야당 대표가 누구죠? 여기 됐고. 예, 이준석이죠. 그런데 이준석이가 미국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포들한테 우편 투표를 독려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가장 많이 우편 투표에서 자행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전 관외 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이준석이가 밖에 나가서 우편 투표를 종용하고 교포들한테 많이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준석이는 이미 지금 현재 국힘당은 이미 그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번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바미당 계통, 그러니까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현재 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당 대선 후보자들이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를 막지 않고 대선에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사전에 여론조작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후보들을 갖다가 역선택으로 뽑고 선관위 조작으로 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준석 중심으로 당권을 장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항상 강남역에서 말씀을 드리는,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 종중 매국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중 매국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습니다. 지금 이 주변을 보십시오. 이 주변에 강남역 일대의 모든 건물과 땅들은 이미 중국 공산당이 다 사들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타워 팰리스를 갖다가 80억 이상에 샀는데 중국 사람이 100%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제 이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남구에 살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자금에 의해서 아파트를 싹쓸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DTI와 LTV 그리고 거래 제한 지역에 의해서 서초구, 송파구도 거래 신고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의 땅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이재명 게이트 이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사법부가 장악됐고, 여러분, 특검을 하는 검찰, 그리고 한국의 대법관이 하천대유에서 돈을 받아먹고, 그리고 이재명을 갖다 무죄 선고하고 그러는 나라입니다. 경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초소에서 왔는지 다른 지역에서 왔는지 낯선 얼굴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건너편을 한번 보세요. 건너편 11번에는 강남경찰서 담당입니다. 자, 저기서 누가 당신네들 같이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힙니까?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폭력이 일어납니까?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까? 건너편 11번을 한번 보세요. 아무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화롭고 정의롭고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같이 만약에 부정선거가 이렇게 자행됐다면은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폭동이 일어나고 광화문을 불지르고 경찰들을 총으로 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렇게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여러분, 그거를 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깃발을 들고. 저쪽 강남 경찰서가 담당하는 11번은 저렇게 평화로운데 당신들은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폭력을 유발하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 여기 있는 겁니까? 경찰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지고,
그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19 때 국민의 편을 섰던 그런 경찰들이 있었고 국민들한테 발포했던 경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의 양심을 믿고 여러분들도 훌륭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10번역에 맨날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가 부정선거인 거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그런 희대에 미친 사람이, 비리에 점철된 사람이 다음 대선을 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모두 덮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과 모든 사람들을 장악해서 야당까지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는 거 아십니다. 알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조선 500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 500년 동안 중간에 명나라가 망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왕들은 대보단위를 하는 걸 몰래 창경궁에 세워놓고 망해간 나라의 황제를 기리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처녀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을 위해서 귀를 잘라 바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요.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잡힌 사람들은 장기가 중국 공산당한테 적출돼서 바다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존심도 없습니까? 경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 돼서 문재인 중국 공산당 매국 정권에 부역하는 성관이, 검찰, 그리고 대법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충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국민과 함께 죽을 때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사람들한테 유한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는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 여러분도 알고 문재인도 알고 우리도 알고 전부 압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통령 밑에 중국의 속국으로 사실렵니까? 사실렵니까? 자, 우리 다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몰아냅시다. 몰아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경찰 여러분들이 나중 중국 공산당을 싸울 때 저와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같이 서실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시에 자유민주주의 선거 수호를 위한 교수연대가 결성돼서 3시에 여기서 성명서 낭독이 있을 겁니다. 3시에 여기 주변에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봉. 네, 이재봉 교수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이렇게 뵐 때는 평생 연구만 해놨을 것 같은데 이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시면서 정말 전사가 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뒤에서 집회하는 걸 보니까 경찰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왜 지나가는 분들이 구경 못하게 하세요? 피켓을 들지도 않았고 깃발을 들지도 않았고 지나가다가 여기가 무슨 말 하는 건가 들어보려고 서 있는 것도 왜 못 서 있게 하십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좀 작작 좀 하십시오. 집회 인원 군인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한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중국 공안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경찰들입니다.
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가라앉고 평안히 마음을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계희 원장님 오늘 무슨 곡을 부르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이계희입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어느덧 작년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오늘 가을이 왔어요. 다시 한 해가 지나고 자, 지금은 잠깐 마음을 좀 릴렉스하는 시간으로 하시겠습니다. 가을인가 예, 그 다음 노래는 당신인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 사시사철 고생하시는 우리 애국자님들을 생각하면서 불렀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곡은 저한테 어울리진 않지만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제가 아주 불안해서 오늘 우리 오늘 또 엄청 심하네요. 경찰분들
예, 조금 뉘우쳐 주시고 우리 열심히 앞으로 힘내서 싸웁시다. 정의가 승리하기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와, 또 우리 이계희 원장님의 또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우리 이계희 원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예, 둘 다 좋아요. 사랑 테스형. 네, 이번에는 정말 뜻깊은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교수연대를 만드셨어요. 자유민주주의 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 그리고 오늘 정말 감동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서,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들이 좀 인원이 많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9명을 채워야 돼서 죄송하지만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잠깐만 우리 폴리스 라인 밖으로 계셨다가 시국선언이 끝나면 그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실 진행자는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 우리 교수님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하나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부정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교수 시국 선언서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이재신 교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데 동의한 6명의 교수님들이 그것을 밝히기 위해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첫 번째 국민운동으로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50명 이상의 교수님들의 서명을 받아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교수 시국 선언서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한 4.15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대법원과 기존 정치권, 나아가 언론까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4.15 부정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 이름이 최근 불거져지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서 다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이 시국 선언이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밝히려는 국민운동의 첫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음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교수 시국 선언서를 김대성, 신운석, 강학철 교수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시국 선언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교수 시국 선언서. 17개월 전인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를 보여주는 사전투표 결과들, 분류기의 많은 오작동과 무선으로 외부와 연결된 흔적과 결과, 뜯겨진 봉인 테이프와 다시 사인된 봉인 등의 부실 보관된 투표함, 설명 불가능한 관내 사전 투표지 배송 결과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협한 해명,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만원 선거무효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표 지원 등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대법원 선거소송 법정 기한이 6개월을 훨씬 넘은 최근에야 겨우 실시되고 있는 3개의 선거구,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 재검표 재판 과정에서 4.15 총선이 전체적으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대규모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전투표지는 프린트로 출력되는데 프린터가 아닌 인쇄된 결과임을 보여주는 투표지들이 그 선거구 모두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매춘립 투표지, 중첩 인쇄, 여백 등 규격이 맞지 않은 재단된 형태의 투표지, 절단이 잘 안 되어 서로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 프린터 용지보다 훨씬 무거운 인쇄용 투표지 등이다. 또한 투표 관리의 도장이 뭉개져 있는 투표지,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다량의 투표지 등 정상적인 투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부지기수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 연수울과 영등포울 선거의 명부에는 100세 이상인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핵심일 가능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비정상적인 수많은 투표지들을 유효 투표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표지들의 사진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철저히 중지함으로써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감정을 위해 보관 중인 증거물을 훼손하고 유조했다는 강한 의심까지 받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9월 6일 진행된 비례대표 재검표 재판에 나온 재판관은 개정하고 조금 지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더 할 말이 없으면 재판을 끝나겠다고 말하고 30분 만에 재판장을 떠나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이런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것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책임을 반각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권,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런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 명부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등 모든 선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모든 전자투표 시스템을 폐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거 관리를 개혁하라. 하나, 대법원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향후 재판들을 조속히 진행하라. 또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하라. 하나, 검찰은 현재 고발된 4.15 부정선거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은폐한 자들을 발본색원하라. 하나, 국회는 특검을 도입하여 국민적 의혹 사건이 된 4.15 부정선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라. 하나, 언론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4.15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가감없이 보도하라. 하나, 대선 후보들은 4.15 부정선거가 진행된 시스템으로는 의미 있는 선거가 진행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개혁 후에 선거를 진행하라.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기도되었던 3.15 부정선거는 결국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관련자들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 바가 있다. 우리는 간피의 기간이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고 그들의 책임과 위무를 다함으로써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규명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부정선거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국가 권력을 탈취하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사법적 단죄를 위하여 우리 교수들은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1년 10월 2일 자유민주주의 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다음은 감사합니다. 최주영 교수님께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교수 시국 선언서의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임무는 보통 선거의 수호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한 표씩 권리를 행사하는 이 땅의 보통 선거를 지켜내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정체를 지키는 것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 법원, 국회, 언론 등 모든 국가 리더 그룹들이 하나가 되어 이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 주권을 크게 침해한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의 범죄자들과 그 무리들이 여야에 관계없이 4.15 부정선거 의혹을 문제 제기부터 감추려 하고 있으나 어떻게 이러한 불의가, 어떻게 이러한 범죄가 영원히 감춰지겠습니까? 이미 4.15 부정선거의 모든 증거들은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통계적 빅데이터 조작 정황과 재검표상 발견된 조작된 실물 투표지의 존재들로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벌인 고도의 지능 범죄임이 중앙선거관리회의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팔로우 더 파티 당을 따르라라는 그런 지문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사법부는
역사적 진실 앞에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후세들로부터 낱낱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수 선언을 계기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4.15 부정선거의 거짓과 사법적 만행을 규탄하고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천부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거대한 물결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모든 전체주의적 세계를 휩쓸어 말소하는 첫 단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수 한 사람 한 사람은 잠들어 있는 국민들이 깨어 각성하도록 매일매일 외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불의가 온 세상 앞에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악한 자들이 꿈꾸는 자신만들의 특권 세상, 대동 세상이 아닌 대장동 세상이 모두 무너지며 다시금 보통 선거를 통한 진정한 자유민의 위대한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서주에 놓일 때까지 우리의 국민들의 자유, 주권을 위해 그리고 천부 인권을 위해 온몸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오늘의 교수선언과 국민선언은 대한민국의 의로운 헌법적 질서가 다시금 이 땅에서 꽃이 피고 마침내 우리의 북쪽 동포들을 억압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동방의 등불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할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다음은 최원목 교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화여대 법과대학에서 보탈 강의하는 최원목 교수입니다. 오늘 그 모임을 주도하신 분들은 이과 교수님들이십니다. 우리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평소에 데이터를 생명처럼 여기고 정확성을 본인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그 연대까지 출범시키면서 앞으로 이렇게 조직적인 활동을 하시겠다 하면서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학교 갑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학교 갑시다 이런 말을 쓸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가자 할 때 사실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운영되려면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내기할 때 학교 가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모두가 이렇게 배워야 사는 시대다. 모두가 배우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가 공짜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4.15 부정선거가 왜 부정선거인지는 정말로 학교를 시간 내서 가야 됩니다. 본인이 시간을 내서 최소한의 기본은 하면서 배워야지 정확히 합니다. 학교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들은 항상 둘로 나뉩니다.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좌우 나누고 항상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행동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진실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를 하나 작은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로 하나하나 이렇게 사회적인 기본을 다하면서 서로 배워나가는 자유와 진실을 회복시키는 그런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실 교수님들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자들이 정치란 더러운 거야, 또 정치 비판은 가급적 안 하는 게 학자의 도리야, 그런 생각으로 조금 지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그렇게 정치와 거리를 뒀기 때문에 정말 더러운 세력이, 더러운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도미넌트하게 지배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성을 좀 하는 측면이 있고, 사실 이런 작은 그 학교들이 시작이 돼서
우리 대법관들 여기 나와야 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의 학교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공무원 여러분, 학교 가십시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실무자 여러분, 학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주권주의와 국가 전체주의가 정식으로 충돌하는 마지막 타이밍에서 본인이 국가 전체주의 편에 서지 않으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들이 그동안 국토본도 많이 활약했고요. 국토본이 사실 여기 민경 대표도 나오셨지만 거기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과 금까지 팔아서 또 눈물과 피로 하루하루 1년 반 동안 이 작은 학교를 국민의 학교를 키웠고요. 저희 그 정규모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전문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문 학교가 탄생한 건데요. 자유민주주의 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 학교를 열었지만 이게 단순히 이렇게 교수의 모임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돼서 정말 이 이슈만큼은 모두가 학교 가는 교수들도 학생이 돼서 함께 이 분야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학교 역할을 할 거를 믿지 않으면서 오늘 이 모임을 주도하신 정확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소명의식 갖고 정말 중요한 모임을 개최하신 거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민주주의 공정선거 만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준 교수님께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교수 시국 선언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민경욱 의원님을 비롯한 국토본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교수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 부문의 시민대표 일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4.15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선거로 거짓 당선된 거대 여권의 악법 날조는 이미 상식을 벗어나 국기를 뒤흔들고 나라의 안위와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 여권 및 문재인 대통령의 패악질은 현재 도를 넘어서서 내년에 3월 대선까지도 철저히 조작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까지 추진하는 등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패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이 불과 5개월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제1야권이라는 국힘당 지도부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국민들을 향해 아직까지도 무슨 못된 단체의 추정 정도로 치부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중앙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앞세워 선량하고 정의로운 국토본과 같은 우리 시민들의 외침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1년여 동안 총선 패배의 충격 등으로 침잠하며 원망을 자초했던 황교안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정의롭고 솔직하게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리는데 적극 동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만인 또는 1000만인의 거짓이라 우겨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6.18 인천 연수구를 비롯 울산을 영등포울 선거구에서의 재검표에 빼도 박도 못할 부정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소위 실상에도 한참 어긋난 소위 코로나라는 잘못된 방역 체계를 핑계 삼아 대한민국을 공포 분위기로 휘몰아 2022 대선을 증거 불능의 전자투표에 의한 조작 선거로까지 몰아가는 작태를 저들 대통령 및 여권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권의 모 인사가 소위
정권 재창출할 경우 우리는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하에 죽음과 같은 지옥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체험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랄 수 있는 예로서 부자 증세랍시고 가진 자 재산을 탈취하고 민노총을 위시한 노동자 계급의 지배로서 산업계가 몰락하고 전기조를 통한 공산주의 교육체계가 지속되고 독립 언론과 삼권 분립이 철폐된 실질적 일당 독재 체제가 확립되어 한정부의 단일 권력화에 따른 실질적 공산주의 체제 완성이 뒤따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진실이라고 외치지도 못하는 암울한 미래를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무릅쓴 투쟁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조금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4.15 부정선거에서 나타난 사전투표를 없애버려야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대통령이 폐지된 상태에서 다시 뽑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감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은 교수님들이 또 주변에 계신 애국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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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모든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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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4.15 부정선거의 재판 증거를 가감없이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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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지식인들,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님들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시며 시국 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부정선거였다고 시국선언을 하시고, 또한 정치인들, 대통령 후보들도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4.15 부정선거 뉴스 검색, 유튜브 검색, 구글 한 번만 검색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고 있었던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의 모든 계략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 올라오실 분도 교수님이십니다. 늘 이 가짜 코로나 정치 방역에 대해서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주시는 우리 이은혜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역을 매주 지나가는 참새 이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PPT를 준비했는데 이게 장비의 문제로 그냥 또 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코로나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은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부정선거 문제와 확진자 기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규 평균 확진자가 2,500명이 되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되고 2,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10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은 5,100만 명이고요. 10월 1일 기준으로 작년 1월 22일부터 시작했던 이 코로나 사태에 확진자 총수가 31만 명입니다. 5,100만 명 중에 31만 명이 코로나로 확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인구 대비로는 0.6%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 1월 20일 이후로 10월 1일까지 어제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전체 인원은 약 31만 명이고 우리나라 전 국민의 0.6%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99.4%는 코로나로 확진받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니 2,500명이니 3,000명이니 이렇게 떠든다고 해도 확진자 숫자 자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작년 2월 이후로 지금 10월 1일까지 약 2,500명인데요. 이거는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 전체 중에 1%도 안 됩니다. 0.8%에 해당하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0.8%가 지난주 기준으로는 매일 하루에 4명 내지 5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하신다는 뜻인데요. 4명 내지 5명은 적은 숫자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게 생각을 해보면 매일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800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 가지 이유로 800명씩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코로나 사망자 4명 내지 5명은 뭐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온 나라가 코로나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코로나 치명률이 0.8%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100명 중에 1명도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100명 중에 불과 0.8명이 사망한다는 것인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초과 사망률이 계속 높다는 것입니다. 초과 사망률이라는 거는 지난 5년 동안 평균 사망률, 매주 평균 사망률을 2021년의 매주 평균 사망률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망자를 같은 주에 2020년에 그 주에 사망자랑 비교하는 거고 2021년에 그 주에 사망자랑 비교하는 것인데요. 2020년에도 그전 2014년에서 2019년보다 초과 사망자가 많았고 2021년에도 거의 매주 그전 5년보다 초과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로는 4명 내지 5명이 돌아가시고 있지만 그거 말고 자살해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이 코로나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되겠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방역 정책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0.6%를 위한 방역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을 골고루 포함하는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취약계층도 골고루 포함하는 방역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정책은 우리나라를 살리는 방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죽이는 킬 방역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의 소상공인과 중산층을 죽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되고 우민화 된다는 뜻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죽이는 이런 잘못된 방역 정책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왜 확진자 기준의 방역 정책이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유행과 2차 유행 때까지는 확진자가 많아지면 위중증 환자도 많아지고 사망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3차 유행에 들어서는 확진자는 많이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그거만큼 증가하지 않았고요. 4차 유행에 들어서는 더욱더 확진자는 2,500명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그전 3차 유행에 비해서 확진자는 2.5배가 증가했지만은 위중증 환자는 한 3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규모가 증가했다고 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중에 자연적으로 코로나에 걸렸다가 알지도 못하는 채 저절로 나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없었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전 국민의 75%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고요. 전 국민의 5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0.6%가 정식으로 코로나로 진단을 받았는데 또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지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항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항체를 보유한 사람은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약 절반 정도이고요. 내가 코로나에 걸린 줄도 몰랐는데 항체를 보유한 사람도 또 그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보유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염없이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방역 단계를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태 초기에는 우리에게 아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감염의 확산을 방지해야 했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중요했지만은 지금은 우리에게 무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간의 데이터가 있고 백신도 맞았고 자연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고려해야지 되고 대한민국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고 없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더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규모 이상의 모든 교회들은 주말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급식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하게 하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 무료급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복지부 공무원들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제대로 다 하고 있냐? 꼼꼼하게 하고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데요. 그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할 수 없죠. 나와서 일을 해야지 되니까. 우리는 전화로 주문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 같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전화로 주문을 할 수 있고 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전혀 약간 불편할 뿐 아무런 대세의 지장이 없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에 오히려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코로나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확진자 기준의 이런 방역 정책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질병청과 문재인 정부가 하라는 대로 1.5년 이상 우리는 마스크도 썼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했고 모이지도 않았고 꼼짝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가 더욱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방역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역 정책의 방향과 방역 정책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개인적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 거리두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실내에서 1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손위생 등 개인위생이 필요하고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백신 접종을 해서 중증으로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분들이 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고위험군에게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모두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대한 개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방역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론이 떠드는 대로 그대로 무조건 수용을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지 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고 도대체 저 전문가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물론 저도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현 정권의 친화적인 사람은 저를 또라이라고 욕을 하겠지만요. 어쨌건 이제는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이 여러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병청을 믿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을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게임을 할 게 아니라 열심히 검색을 해야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유튜브에, 인터넷에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올바른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는 허용되어야 하고 예배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부정선거 문제도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지만 확진자 기준의 방역 정책도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지금 확진자가 2,500명인데 내년 대선 전까지는 맘만 먹으면 확진자 10,000명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2,500명 나왔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집회도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1,000명 나오면 10,000명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오프라인 투표 못합니다. 현장 투표 못합니다. 무조건 온라인 투표해야 되고요. 그게 블록체인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확진자 기준의 방역 정책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내년 대선 전에는 확진자가 10,00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망자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현장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기준으로 방역 정책 하는 것을 비난해야 되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코로나 사망자도 중요하지만 장사를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왜 코로나 사망자만 중요하고 코로나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전혀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 정책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정 집단만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을 앞세워서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자를 위한 방역 정책이 아니라 소수 집단을 위한 방역 정책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아우르는 방역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1인 시위 아니니까 구호를 제가 한번 하면 선창하면 호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장기 투표지 이거 실하냐? 이게 실하냐?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대천리 투표지 이거 실하냐? 이거 실하냐? 삐딱한 투표지 이거 실하냐? 이거 실하냐? 들러붙은 투표지 이거 실하냐? 이거 실하냐? 여백 없는 투표지 이거 실하냐? 이거 실하냐? 개표 창관인이 깨씨 희씨 이거 실하냐? 실하냐? 선거 인명부보다 더 많은 투표지 이게 실하냐? 이게 실하냐? 선거는 깨끗하게 개표는 투명하게 선거는 공휴일 투표는 선거일에 우리 모두 당일 투표 부재자만 사전 투표 개표는 수개표로 개표인은 한국인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도태호 변호사님이 구호 외치시면서 구호 짧게 외쳐주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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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는 부정선거 선거무효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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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는 부정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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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짧은 구호를 5번 외쳐보겠습니다. 부정선거 특검 실시 이렇게 합니다. 부정선거 특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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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으로 짧은 구호를 5번만 더 외쳐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총선 무효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총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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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정의 진실들이 나와 있는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가들 그리고 빌림 반갑습니다. 종문TV님 반갑습니다. 김경훈 TV님 반갑습니다. 모르드게 TV님 반갑습니다. 그레이스님 반갑습니다. 선관위는 아직 조사해 비난과 욕설을 할 게 아니라 진짜가 맞는지 조사해야 해. 증거가 넘쳐나라. 부정선거 걸렸네. 완전 걸렸네. 증거가 넘쳐난다 지금. 부정선거 걸렸네. 완전 걸렸네. 제대로 밝혀내야 해. 너무 속상해. 국민들이 민주를 조사해. 이거 보면 합리적 의심 많잖아. 선관위는 다시 조사해. 비난과 욕설을 할 게 아니라 진짜가 맞는지 조사해야 해. 증거가 넘쳐나라. 부정선거 걸렸네. 완전 걸렸네. 증거가 넘쳐난다 지금. 부정선거 걸렸네. 완전 걸렸네. 제대로 밝혀내야 해. 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밝혀지는 날까지 저희도 끝까지 이곳에서 진실을 외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현장에 나오신, 또 자주 기자 취재를 위해서 나오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처음부터
계속 외쳐주셨던 우리 안동대의의 조충렬 기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조충렬.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제가 부정선거에 확실한 증거가 2건이 있어요.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문서로서 공문서로 나왔던 사천3동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4,674명이 투표했는데요. 투표수가 10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684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 위원들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의하면 투표 위조 및 증가죄로 신고를 해서 이게 바로 신고가 돼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고요. 두 번째, 또 공문서가 최근 민경호 의원 지역구 인천 연수구 을에서 그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6월 28일 그 재검표 검증 조서에서 말입니다.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300표가 증감이 됐어요. 이거 명백히 선거 위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집어넣어서 선거가 끝이 나고 이 투표지를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게 확실하게 두 건이 더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지금 나온 것은 2건이다. 그리고 인천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또 다른,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제가 또 다른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관내 사전 투표에서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QR코드, 사전 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에는 QR코드 1년 번호가 있습니다. 31자리 중에서 첫 번째가 선거명, 선거관리위원회명, 선거구명, 그 다음에 1년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번호 7자리가 45,610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QR코드 1년 번호가 45,611번부터 나머지 300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 놓고는 재검표 결과 QR코드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명백하게 위반이 된 거죠. 왜? QR코드에만 신경을 쓰다가 실수를 한 겁니다. 민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법원하고 지금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대법원의 입장이 맞는지, 정말 인천시 선관위의 입장이 맞는지, 언제 재판이 진행되는지 굉장히 이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속이다 하다 보니까 QR코드에, 소스코드에 이쪽에만 신경 쓰다가 이 들통이 남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번호 46,510번까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내 사전투표에서 300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 번호는 그 뒤로 번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 소중한 주권 행사인 이 투표, 선거, 이것을 조작을 통해서 이 고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적으로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멍이 바로 여러분 안동대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전 투표하면은 1년 번호가 있습니다. 1년 번호가 있어요.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근데 투표 봉인지에, 특수 봉인지에는 1년 번호 넘버가 없습니다. 서명만 하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 봉인지를 뜯으면 어떻게 돼요? 표시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서명을 하고, 이건 완전히 벨라루스보다 더 못한 겁니다. 이게 러시아보다 더 못한 겁니다.
저기 아까 말라위 얘기했고 미얀마 얘기했는데 거기보다도 못한 겁니다. 서명만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관리 기법으로서 넘버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해운이나 항공 이런 것들은 다수의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1년번호를 붙입니다. 근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년번호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표 바꿔치기 감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뒷문을 열어준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표 바꿔치기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곧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중한 선거 그리고 주권에 관한 문제에서 이 왜 정당들이 나서지 않습니까? 저는 한패의 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침묵하는 하태경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죠. 이런 자들이 바로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 잘 봐달라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번에 한기환 후보께서 TV 토론회를 통해서 명백하게 증거를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이 뭐냐고 한번 질문을 하면 이준석, 하태경 이런 자들은 선거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아마 모를 겁니다. 무시감을 드러냄으로써 이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번 이 부정선거와 싸우는 세력과 이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세대 교체 그리고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상징적 예가 바로 이재명의 대장동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열합니까, 여러분? 네, 저도 이재명이 안동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 부끄럽습니다.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네, 사과하고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이 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은 어떻습니까? 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했던 박영수 그리고 팀장이었던 사람조차도 대륙 아주 법무법인 대륙 아주 소속의 대표 변호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분노하고 조직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지해야 된다, 여러분. 1987년 민주화는 그들이 했습니다만은 가짜 민주화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충년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우리가 예고했던 2시간이 다 지나고 5분이 남았네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정교모 교수님들 이 정의를 구현하는 전국에 계시는 6천여 명의 교수의 모임입니다. 그 교수님들이 오늘 오셔서 시국 선언을 하셨습니다.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시국 선언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해주셨습니다. 그 한 말씀 한마디가 정말로 귀중했고 그분들은 여러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엘리트, 이 시대의 인텔리겐차들, 인텔리들이 시대 상황을 보고 드디어 참을 수 없다 해서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들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의 생각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너무나 조용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병종을 울리고 그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스승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 분야의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촉구하셨습니다. 대법원은 자신들의 이 늦어진 판결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빠른 속도로 판결을 해라.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혀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아까 최은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이분들이 대부분 여기 계시는 맹주성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과계 과학을 공부하는 과학을 연구하는 이과 계통의 교수님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과 증거, 숫자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과학자들이 이 위에 올라오셔서 한 분 한 분 말씀하셨습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의 양상이 어떻게 됐는지 6월 28일, 8월 10일, 8월 23일, 8월 30일 날 있었던 또 혹은 준비되어 있었던 그 재검표에서 어떤 표들이 나왔는지 어떤 통계들이 나왔는지 그 통계들은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소상하게 그들의 언어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몇 번씩 곱씹어 봐야 할 그런 통계들이었습니다. 그런 통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니까 곱씹어서 들으시고 다음에 반복해서 들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오늘뿐 아니라 10월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10월 5일이라고 하셨나요? 10월 5일에는 국회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 어느 곳을 택해서 발표를 다시 하실 것입니다. 저희 국투본도 거기에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내일 그 일단에 여기 이제 계시는 해사 구국동지회, 다음에 학사장교회, 대수장, 다음에 육사 구국동지회 등 많은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황교안 후보의 4강 진출을 위한 그 발표를 하실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일 용인 수지에 있는 한미연합교회에서 아마 그 발표회가 있을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예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분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4.15 부정선거의 옳은 뜻을 밝혀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있는 후보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지난해 4월 15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4강에는 이분이 진출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을 밝혀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도 여기 계시는 여러 애국 유튜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생중계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에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정홍원 당 경선위원장을 비롯한 경선위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가 중앙선관위는 내부 경선 과정에서 손을 떼라 라는 얘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다, 거기에 대한 비난을 삼가라 라는 천인공노할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바대로 주장해 주셔야 할 것이며, 우리 국토본에서는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늘 밤 8시부터 철야 기도회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분홍색으로 제가 잘 보게 좀 돌려주세요. 나는 엄마입니다. 내 나라 내 자녀를 지키러 나온 엄마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엄마가 이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고 교수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면 판세는 바뀝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 어머니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어르신들, 교수님들, 다음에 장군님들, 교수들, 다음에 장교들, 군인들, 육사해사 공사를 나온 자랑스러운 군인들, 여러분이 우리의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또 고교연합에 있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마이크를 잠깐 우리 도태우 변호사께 옮겨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공지는요, 오늘 저녁 8시부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와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주제는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우리의 항의가 육하 원칙에도 어긋나고 물증과 인증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러한 말을 공문에 적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당선관위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당규라는 당의 법률에 해당되는 당규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 당규에 따르면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과정을 위해서는 후보자가 1인 이상 여론조사 전문가를 추천하고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위원회가 여론조사 과정, 기관의 선정, 또 과정 중의 감독, 그리고 검증 절차 이런 것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추천도 없었고 후보자의 그런 전문가 추천도 없었고 전문가위원회 구성도 없었고 당연히 이 당규에 따른 그런 조사기관의 감독 이하 모든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자신들은 당규를 대놓고 어기고 있으면서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하는 것은 뻔뻔스럽게 긍정하고 있는 당선관위가 이 행태대로 나간다면 그 경선을 우리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러한 당규를 어기고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중앙선관위가 짜놓은 대로 가도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저녁 8시부터 철야를 하면서 기도회와 1인 시위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회는 지난 탄핵 때 애국가 기도회의 모범에 따라 매 정시마다 12시, 예를 들어 1시 이렇게 정시 시각마다 애국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범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분들의 열렬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여기 어르신께서 올라오셔서 우리 구호하고 헤어지자 이래 말씀하셔서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마지막에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악의 근원이 문재앙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선관위는 자폭하라! 자폭하라! 대법원은 속히 재검표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